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2일 한국 시간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 증가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조작이 의심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 의원은 직접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이어 대선까지 투표자 수를 서버에 고의로 허위 입력한 것은 조직적 습관적인 범죄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범죄 행위를 가려내는데 아주 예리한 분석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이제부터는 부실 선거라며 축소하려는 사람들이 음모론자다, 주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한테 한마디 하는데요. 민주당이 문제를 애써 덮으려 한다면 선관위의 한패이자 공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했습니다. 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증거인멸을 중단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갑자기 재검표하겠다, 무슨 검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은근히 증거인멸하려고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또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하면서 지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 지금 일부 몇 군데만 했는데도 이 정도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를 다 조사를 하면 엄청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법원은 선관위 직원에 대해서 제 식구 감사기식 영장 기각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법적 원리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판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너무나 오래 보아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특위의 조사 기간이 연장이 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특위에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선관위의 부정부패도 파헤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제 청문회를 열고 조사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어떤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법안, 그러니까 부정행위라는 것들을 찾아내서 앞으로 그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법을 고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대한민국의 선거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마지막 보고서에서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제시가 좀 되어줘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된지를 찾아내야 되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주진우 의원실이 이러한 비리들을 발견해낸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6.3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6.3 조기 대선 역시 이것 좀 부정선거 그리고 선거 조작, 선관위의 잘못된 개입,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건 문제를 뿌리채 뽑는 그러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합동수사본부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특검 차원에서도 아주 철저한 조사가 진행이 돼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은혜 의원도 지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실수를 덮기 위해서 허위 입력을 지시하고 가짜 투표율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엑셀 파일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 이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다 입력된 투표자 수를 여러 투표소에 분산해서 수정 입력하는 방안을 엑셀 파일로 제시하면서 지시했다라고 지금 폭로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조작을 직접 지시한 흔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한 거다, 중앙선관위는 몰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보면 아예 자료가 딱 나오는 겁니다. 지금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위철한 상임위원, 위철한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 보고를 직접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선 투표소에다가 지시를 내렸다. 이 투표소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보고가 오니까 그러면 그 숫자 교정을 하는데 거기만 교정하면 문제가 되니까 다른 데들도 다 같이 교정을 해가지고 숫자를 짜맞춰라 이렇게 지시하는. 근데 그냥 지시가 단순하게 그냥 간단한 구두 지시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재 그냥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딱 보내줄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죠. 상당히 조직적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던 모습이다. 이거는요, 단순하게 누가 당선됐느냐, 당락이 뒤엎였느냐, 안 엎였느냐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범죄다 아니다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여태까지 법원에서 벌어졌던 부정선거 관련된 재판들은 선거가 부정선거 투표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몇 장 나왔냐 이걸 따져가지고요, 그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 부정선거 흔적이다 해가지고 빳빳한 종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건 잘못된 투표용지다라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몇 개냐? 이거 4천 개인가 뭐 몇천 개인가 하여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 아니다. 투표 차이보다 적은 숫자다 해가지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기각시켜버리는 거죠. 이건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진행이 됐던 거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많은 국민들은 단 한 표만이라도 수상한 투표용지가 나오면 이거 문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 제 식구 감싸기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봐주려고.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투표 결과를 누구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선거를 국민들이 하고 있었다라니. 선거는 열심히 국민들이 하는데 중앙선거관리가 자기네들끼리 그냥 같이 짜맞추기 대충 하고 완전히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는 거죠. 도덕적 해이. 책임지지도 않고 자신이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수준의 아주 잘못된, 이건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정확성이나 명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결여가 되어 있는 선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선거 시스템이 망가졌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법원에 재판을 받고 이런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선거법 새로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속해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은 다 감옥에 가는 게 정상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고도 본인들이 잘못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가가지고 이와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해명이 충격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결과만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과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미친 거죠? 과정이 없이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그런데 결과만 맞으면 된다. 중간에 자기네들이 실수했던 걸 갖다가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던 것 뿐이지 그렇다고 표가 어떻게 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얼렁슥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자, 김은혜 의원은 전국 단위 투표율 조작 사태는 단순히 지역 선관위의 일탈이 아니라 중앙 선관위가 의도성과 구체성 그리고 반복성을 가지고 실행한 명백한 선거 조작 범죄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조속한 특별검사 출범을 통해서 선관위의 선거 조작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태고 싶은데 특별검사를 선정하는 거에 더불어민주당은 참견하지 마라. 이재명도 끼어들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국민의힘당 쪽에서 결정하는 사람으로 특검을 결정을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추천한 특검 인사로는 저희가 조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비리를 밝혀낸 국민의힘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특검 결정을 해라. 저희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의원은,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선관위가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조작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는 물적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검사를 즉각 출범시켜 과거 모든 선거의 조작 전모를 밝혀야 한다
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대선, 2020년도의 총선, 2014년 총선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핵폭탄급 폭로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이재명에 대한 압박 수위도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인데 이게 리얼미터에서 지금 매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마지막 주만 해도 59.1%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지지율을 얻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골든 이른바 크로스가 좀 생겼었고요. 그리고 살짝 또 다시 뒤엎였다가 다시 또 뒤집어지는. 그래서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재명에 지지하지 않는다. 부정적 의견이 50.5%. 그리고요. 지지한다라는 의견이 45.9%. 물론 이제 45.9%도 이것도 이제 리얼미터니까 저희가 그러려니 그렇겠구나. 리얼미터인데 오죽하겠니? 이러고 봐야 되는 숫자이긴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를 한 이래로 처음으로 이재명이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이후 최초로 50%를 넘어가는 부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인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45.9라는 이 지지율은 지금 최저치다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이 45.9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높아라고 놀라실 문제가 아니고요. 리얼미터에서 한 것 중에서는 최저다라는 거죠. 아마 실질적인 다른 여론조사로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숫자는 30대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지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대통령직 자체가 불법적인 대통령, 정통성이 없고 합법적이지 않은 대통령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 계속 힘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 모스탄 전 대사를 한국에 계속 붙잡아두고 있는 것은 아주 천재적인 결정이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한국에다 붙잡아두고 출국 정지해 놓았더니 그다음부터 탄 전 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이다. 계속 얘기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본인의 무덤을 파고 있는. 아니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모스탄 대사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기에 따르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환경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좀 이상하게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사표를 내라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근접해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주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된 거 그냥 빨리 사표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시 쇄신해서 차라리 조기 대선 체제로 가자. 왜냐하면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게 확정이 돼버리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생기죠. 100%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그게 아니라 아예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 그거는 잘못된 심판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들고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이미 이재명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을 이미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그 재판 진행시켜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것보다는 이재명이 빨리 하야하고 그리고 조기 대선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다른 후보자를 내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정황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다. 근데 마냥 지금 윤어게인파라든가 국민의힘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요.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입틀막법은 이미 통과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입틀막법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지 저희는 지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강한 대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의 반격,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반격이 거세졌을 때 국민들의 대응이 어떨지 이것이 진짜 판세를 결정짓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 핵폭탄급 발표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로 어떤 결론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반격이 있을 것이고 그 반격을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